예, 반갑습니다. 오늘 서평 잘 쓰는 방법으로 강의하게 된 허필서입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와, 예. 와, 네. 서평을 이제 저도 처음 했을 때는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서평을 좀 써보시다 보면은 서평만큼 또 쉬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평 쓰시면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서평 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오늘 이제 쓰시는 방법 좀 배우시고 나면 이전보다는 좀 많이 빨리 쓸 수 있도록 제가 그런 팁들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독서에 관한 책을 두 권을 썼습니다. 첫 번째 쓴 책이 40책과 사랑에 빠지다라는 책을 썼고 두 번째 쓴 책이 독서는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렇게 두 권 독서에 관련된 책을 썼고요. 제가 이 서평 강의가 되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서평을 써서입니다. 그 전에는 책만 읽고 글이라는 걸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블로그에다 매일같이 서평을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작가가 됐습니다. 그것도 독서법 관련된 책을 두 권을 낸 작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글 잘 못 쓰는데 나는 책을 그렇게 많이 안 읽어봤는데 나도 서평을 써도 될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나도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2018년도 3월 달에 서평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해서 그 같은 해에 초고를 썼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40책과 사랑에 빠지다라는 책을 서평을 쓰기 시작해서 1년도 채 걸리지 않아서 원고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평을 지금부터 열심히 쓰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들으시면은 서평 이렇게 쓰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쓰다 보면은 나도 작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먼저 보여드릴 거는 서평을 어떻게 하면은 구성을 잡고 어떻게 하면은 빨리 쓸 수 있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제가 지금 블로그를 열어놨는데 이 열어놓은 걸 가지고서 어, 바로 실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잠시만요. 화면을 이제 다른 걸로 공유를 해드리고 자 이제 화면이 보이시죠? 이제 블로그에 글쓰기로 들어오시면은 처음에 이런 화면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로 구성을 만드는데 몇 분 걸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책을 쓰겠죠. 그래서 처음에 네이버에 이런 책을 검색을 했습니다. 제목을 쓰겠죠. 그리고 보통 작가 이름을 쓰죠. 그리고 여기에 출판사가 어디였죠? 출판사가 넥서스 넥서스. 비즈 이런 거죠. 이렇게 쓴 다음에 그리고 서평 쓰실 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처음에 원래 들어오시면 이게 꺼져 있을 텐데 글감이 있습니다. 글감에다가 여기 책란에 가셔서 검색을 하세요. 이렇게 제목을 검색하시면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넣어주시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책을 검색을 하면 이 네티즌 리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나오냐면 이 안에다가 이걸 넣어줘야지 나옵니다. 그리고 발행하실 때 네이버 서비스로 글 보내기를 눌러주셔야지 이게 그 책 소개란에 가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제목을 다시 한번 써주셔도 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구성을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자 소개를 먼저 씁니다. 여기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저자 소개가 다 있죠.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붙여 넣으시고, 자, 저기 잡아놓고, 이렇게 해서 좀 공간을 비워둔 이유는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또 갖고 올 게 뭐냐면, 이렇게 선을 나누셔도 되고, 아니면은 구분선으로 해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뭐 없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목차를 가지고 옵니다. 목차가 상당히 많죠. 항상 모든 책들은 목차가 많아서. 근데 이걸 다 쓰기는 좀 힘듭니다. 그죠? 너무 글씨도 많고. 저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 목차를 이제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큰 제목만 씁니다. 파트 1은 뭐였냐면, 노트북 하나면 온라인 클래스를 오픈할 수 있다. 이런 작은 꼭지 제목까지는 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파트 2, 누구에게나 팔 수 있는 지능과 지식과 재능이 있다. 그리고 파트 3, 파트 4,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네이버 책에서 갖고 온 건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갖고 오고 나면 글자 크기가 13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네이버 이 블로그는 기본 크기가 16입니다. 그래서 16으로 바꿔주시고 저자 소개는 좀 두꺼운 색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목차도 두꺼운 색으로 하면 되고 이것도 이건 한 19 정도 좀 크게 하고 그리고 저는 이걸 복사를 다시 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구분선을 하나 더 만들고 여기다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써주고 얘를 가운데로 보내고요. 글자를 하나 크게 해줄까요? 구로 하고 볼드로 하고 자, 옆에다가는 여기서 그리고 이 앞에는 내가 이 책을 왜 선택했는지 책을 왜 선택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몇 줄 써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책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희지 대표님 막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막 쓸 수가 있죠. 자 보시면은 지금 한 10분이 안 됐을 겁니다. 그죠? 한 6분 7분 된 것 같은데 이걸 좀 짧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목 들어갔고 이제 여기에 제목 이제 요거를 이제 여기 좀 쓸 거고요. 내용을 쓸 거고 그러면 책 소개가 되겠죠. 그리고 저자 소개가 들어가고 목차가 들어가고 책 소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 안에다가 채워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분도 안 돼서 기본 구성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시면은
지금 서평을 아예 쓰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구성은 완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써야 될까? 처음에 서평을 쓰다 보면은 항상 처음 시작이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쉽게 먼저 만들어 놓으면은, 아, 이 부분에다가 좀 더 추가하면 되겠다. 아, 저 부분에다가 좀 더 추가하면 되겠다. 이런 걸 머릿속에서 구체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요 내용 말고 이렇게 구성을 먼저 해놓고서 보니까 나는 좀 다른 얘기도 써야 될 것 같아. 다른 얘기가 뭐냐면,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런 것도 중간에 더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책을 읽고 이제 서평을 쓰기 전에 구성을 먼저 잡아놔 보세요. 잡아놓고, 우리한테는 이제 저장 기능이 있으니까 이걸 꼭 발행을 안 해도 되니까 저장을 해 놓으시고, 나중에 책을 읽으면서 이제 요 안에다가 내용을 조금씩 추가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을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나면 구분선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얘는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가서 총평, 뭐 이렇게 쓰면은 이제 구성이 다 끝난 거겠죠.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나중에 서평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을 한번 보시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은 누구나 다 글만 조금만 이 안에다가 이제 추가를 하면 이제 괜찮은 서평이 됩니다. 제 서평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전에 썼던 서평인데, 보시면 이제 발명가의 시대 뭐 이런 얘기를 좀 써놨고요. 저자의 이력에 대해서 좀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책 속의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비어져 있는 곳에는 책에 있었던 내가 좋아하는 부분, 괜찮았던 부분을 이렇게 써놓는 거죠. 이런 걸 써놓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쓰시면 됩니다. 그죠? 그때 들어가는 데 생각 쓰시면 되고, 그리고 가능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생각을 두 가지로 쓰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요거 이제 필사한 내용의 색깔과 내가 쓴 글의 색깔을 다르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볼 때, 아, 이 부분은 책에 있었던 내용,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생각하는 내용이라는 게 한눈에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책에서 좋아했던 부분만 다시 읽고 싶어. 그러면은 이 검정색 글만 읽으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나중에 나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나 다시 보고 싶어. 그러면 이 색깔이 바뀐 이쪽 글만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책에서 필사한 내용의 색깔과 내 생각을 쓴 부분을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책의 내용, 이거는 내 생각의 내용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눈에 쏙 들어오죠. 그리고 이 저자에 대한 유튜브 같은 게 있으면 유튜브 같은 것도 같이 걸어주면 좋겠죠. 이런 거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기본 구성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10분 안에 이 정도 하시면은 이 안에 이제 추가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상당히 빨리 서평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PPT 보시면서 서평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자, PPT 보이시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냐,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책을 읽고 서평을 쓰냐, 이제 이런 거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보시면은 제가 보통 책상에서 책을 읽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냥, 그냥, 뭐죠? 북스탠드입니다. 아주 평범한 북스탠드인데, 노트북으로 해서 밑에 쪽에 책을 까시는 거죠. 책을 까시고, 위쪽에는 이제 화면이 보이시게 이렇게 해놓고서 서평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책을 읽다가 서평을 쓸 때 시야의 분산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책을 옆에다가 놓고 노트북을 따로 놓고 이렇게 하시면 이쪽 읽다가 아 어디더라? 뭐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간단하게 북스탠드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시면은 너무 눈에 피로도가 없이 바로바로 서평과 연결돼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이제 읽으면서 바로 서평을 쓰는데
읽으면서 바로 서평을 쓰면 장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책상에서 책을 읽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노트북을 안 하고 PC로 하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이 북스탠드를 모니터 앞에다가 놓으시면 되죠. 그래도 어차피 모니터는 보입니다. 그죠? 모니터 위치를 조금만 높여도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고 쓰시면은 상당히 좋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버스라든지 지하철 같은 데서 책을 읽을 때 책상에서 안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서평 나중에 쓸 때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보통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책을 처음에 딱 읽기 전에 첫 표지 안에다가 포스트잇을 한 10장, 뭐 15장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이걸 왜 붙여 놓냐면 책을 이제 길거리에서 읽다가 내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 그런 게 있으면은 포스트잇을 떼가지고 내가 읽었던 그 부분에다가 붙여놓고 거기다가 메모를 합니다. 뭐 길게도 안 합니다. 한 1분에서 3분 짧게 몇 줄로만 요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책을 덮습니다. 이 포스트잇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게 포스트잇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책을 쭉 넘겨보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여기 딱 튀어나와서 보이게 되죠. 쉽게 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부분을 포스트잇이 들어가 있으니까 쉽게 볼 수가 있고 그 페이지를 열면은 내가 그때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글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서평을 쓸 때 이 부분의 내용을 끌고 와가지고 서평을 옮겨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 중에 책을 읽으실 때는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시면 좋고요. 아니면 저는 이렇게 인덱스라 그러나요? 이 포스트잇 종류 중에 옆에 기다랗게 해서 붙일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많이 지금 멈췄죠, 지금? 소리 안 나요. 네, 지금 멈춰 계신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움직인다, 움직인다. 이제 지금 소리도 안 들리셨나요? 네, 안 들렸어요. 여기까지는 다 얘기 들으셨죠? 네네네. 책상에서 보시는 거. 예. 이 포스트잇 얘기는 못 들으셨죠? 포스트잇까지 얘기 나왔어요. 포스트잇, 그래요? 그리고 이 밑에 거는 이제 인덱스인데, 인덱스를 조금만 튀어나오게 하시면 상당히 예쁩니다. 책을 이렇게 딱 접어놨을 때 빨간색, 파란색 해가지고 되게 예쁘고 많이 튀어나온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쁘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좀 붙일 때 귀찮기는 하지만 책꽂이에다가 꽂아놔도 접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책이 변형 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얘기 드렸는데, 일단 이거는 제가 상당히 추천드립니다. 이걸 해보신 분은 옆에다 놓고서 책을 읽는 거랑 별개로 놓고서 읽는 거랑 차이점이 많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동하실 때 포스트잇 책에다가 직접 글을 쓰시는 분은 그럴 텐데, 저는 책을 항상 깨끗하게 예쁘게 저보다 더 예쁘게 지니고 있고 싶어서 책에다가는 글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렉이 좀 있나 보네요. 렉이 좀 있어요. 지금은 어떡하지? 괜찮은데 좀 전에 그랬어요, 좀 전에. 그래요? 자, 이제 다음으로 가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서평 구성을 보여드렸는데 그 안에는 보통 이런 걸 쓰시면 좋습니다. 그냥 책 링크, 아까 얘기 드린 책 링크를 넣으셔야 되고요. 꼭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책을 선택한 이유, 이런 거 쓰면 좋겠죠. 그리고 책 표지에 대해서, 이 표지는 다른 책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 책 표지에 대해서, 렉이 좀 있네요. 예. 잘 들리시죠? 책 표지라든지 머릿말에 대한 소개를 좀 써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자 소개랑 이제 목차 소개는 네이버 책에서 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책 내용은 아까 제가 보인 것처럼 미리 구성을 잡아 놓으세요. 장 제목을 먼저 써놓으신 다음에
그렇게 잡아놓으시고 이제 그 내용을 쓰시면 되고, 책 내용을 쓰신 다음에 내 생각을 쓰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총평을 쓰면 됩니다. 보통 서평 구성은 이 정도로 하시면은 일단 보여지기에 상당히 괜찮은 서평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서평을 쓰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서평을 왜 쓰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내 서평을 왜 보는가? 그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글이라는 건 항상 읽는 사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되고, 잘 쓰는 서평은 뭘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는 제일 마지막에 제가 써놓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작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랑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거랑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갖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하고 1년이 안 돼서 작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글을 쓰면서요. 내가 이 글을 씀으로써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글을 어떻게 해야지 잘 쓸까라는 생각을 매일 했었거든요. 글을 쓰면서.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냥 나는 책을 읽었으니까 서평이나 써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서평을 썼으면 작가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시더라도 목적을 좀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 목적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 내 목적을 명확히 정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몇 가지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서평을 쓰는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잊지 않기 위한 거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서평을 쓰기 전에 같은 책을 3번 읽었습니다. 근데 근데 분명히 렉이 또 걸리나요? 제 얼굴이 되게 웃기게 나오네요. 이제 또 풀렸네요. 날씨가 더운 날씨가 아닌데 렉이 걸리면은 제가 땀이 나는군요. 렉의 부작용인가 봅니다. 제가 같은 책을 3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 3번째 읽는 동안에 분명히 이 책 처음 읽는 것 같은데 안에 이제 글이 써 있고 펴 있고 막 그랬습니다. 나는 읽은 기억이 없는데 누가 읽었지? 근데 저 말고는 읽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은 책을 3번 읽게 된 걸 보고서 글을 좀 써놔야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평을 쓰면서 처음에 대단한 생각을 하고 쓴 게 아니고 같은 책을 내가 또 읽어도 어차피 모르니까 이거를 적어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평을 쓸 때는 쓰는 이유 중에 가장 시작은 뭐냐면 다 그러실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좀 써놔야겠다. 그죠? 그리고 생각이라는 거는 항상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쓴다는 거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붙잡아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전 글이라는 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언제고 다시 꺼내서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년 이맘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그리고 6개월 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도 글을 써야 되는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평을 많이 쓰시다 보면 글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을 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글을 어떻게 쓸까를 배우는 거죠. 책에 필사를 하면서 이 작가는 글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네, 이런 걸 쓴 다음에 그러면은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내 생각은 어떨까? 그러면서 내가 글 쓰는 방법을 배우죠. 그래서 저는 글쓰기 방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서평을 쓰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평을 쓰실 때는 항상 작가가 쓴 글을 그대로 쓰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내 생각도 쓰셔야 됩니다. 두 가지 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글 쓰는 방법을 배우고 내가 글 쓰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2018년도에 서평을 쓰면서
한 100개 정도의 서평을 썼는데, 1년 동안에 100개를 썼는데, 이렇게 거의 매일같이 서평을 쓰시다 보면 독서력도 좋아지고 글쓰기 능력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진짜 한 하루 이틀에 한 권씩 매일 서평을 쓰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냥 확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 글을 한번 매일 써보시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제가 책을 쓴 게 독서법 책을 쓰긴 했지만 저는 독서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은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하고 글을 쓰지 않는 사람은 이해력이라든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글은 꼭 서평이 아니더라도 매일 쓰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늘어나는 그런 시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꼭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처럼 이제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뭐 장희재 대표님처럼 나를 브랜딩하기 위한 사람, 이런 분들도 서평 쓰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저는 서평을 쓰고 글을 쓴다는 게 나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를 생각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40 이상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될 때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것처럼 내 인생을 어떻게 빚어나갈까, 이런 것도 서평을 쓰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사람들은 왜 서평을 읽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간단하게 한 3가지 써놨는데, 이거 말고도 사람들이 서평을 읽는 이유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게 뭐냐면, 독자의 맞춤형 서평을 좀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글을 썼을 때는 내 생각만 가득한 서평을 쓸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왜 내 서평을 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은 글이 좀 다른 사람을 위한 글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 글을 볼 거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써줘야지. 그런 생각이 조금씩 추가가 되겠죠. 그런 예가 뭐냐면,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런 글을 쓴다든지, 내가 이 책을 왜 선택하게 됐는지 그런 글을 이제 위에다 써주시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책을 선택할 때 그 책을 보고서, 이 책을 읽으면 나한테 이런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서평들이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없습니다. 분명히 서평을 내가 읽을 때는, 이 책을 읽어도 될까? 그 선택을 위해서 읽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서평을 써주시는 분은 잘 없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서평을 쓰실 때, 이 책을 선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책 읽으시면은 아마 이런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참 친절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왜 내 서평을 읽을까? 내 서평이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사실 서평이라는 거는 서평 하나로서 따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서평을 쓸 때는 항상 독서법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평을 잘 쓰기 위해서는 책도 잘 읽어야지 될 겁니다. 그러면 책을 어떻게 하면은 서평을 좀 잘 쓰게끔 잘 쓰게끔 읽을 수 있을까? 여기 나온 거는 이제 독서법에 대한 전체는 아니고 서평에 관련된 부분들만 이제 뽑아왔는데, 이걸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목차를 한번 보시면서 어느 부분에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을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내용들을 서평을 적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랑 갖고 있지 않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목차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서평 쓸 책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서평을 쓰면 보통 이제 제가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서평 쓴 거를 보여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여기 이제 하나 갖고 오고 2개 가지고 오고 3개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필사를 하죠. 필사를 할 때 이 필사를 10군데 이상 하는 서평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써보시면 그러실 거예요. 서평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책의 내용을 많이 쓰려고 그래도 많아야 한 5군데에서 7군데 정도 쓰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많아야 한 10개 정도 쓰실 건데, 그러면 책을 읽을 때도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책을 읽으면서 서평을 쓰기 위한 10곳을 찾아봐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내가 주지를 시키고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책을 읽다 보면 아, 정말 이 부분은 서평에 써야겠다. 이 부분은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내가 다시 봐야겠다 할 부분들이 하나둘씩 나옵니다. 그리고 아, 7개 찾아봐야지 그러면 7개가 딱 보입니다. 그리고 10개 찾아봐야지 그러면 10개가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기 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똑같지만 아,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서 지금 일을 시작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 아, 10곳만 찾아보자. 서평 쓸 거에. 10곳을 쓰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을 쓰시는 거죠. 그러고 이제 보통 책을 읽고 우리가 항상 이제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항상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내용을 읽어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죠?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앞부분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책을 읽으시면서 한 챕터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이라도 요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포스트잇을 앞표지에 붙여놓으라 그랬죠. 그 포스트잇을 하나 꺼내가지고 한 챕터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1분이나 3분 정도로 아주 짧게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적으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줄이나 3줄 정도만 적으셔도 되세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5개 장을 읽었다. 그러면은 3줄을 적었으면은 벌써 15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잠깐 적어 놓으시는 것만으로도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보면 기억이 나는 양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그 장마다 요약해 놓은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 이 책은 이런 내용이었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 장이 끝나면은 각 챕터가 끝나면은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바로바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PC로 적을 때, 노트북으로 적을 때 책하고 모니터하고 같이 볼 수 있게끔 한 이유도 그렇고 포스트잇을 쓰시라는 얘기도 그렇고 지금 이제 챕터별로 요약하시라는 일도 그렇고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이게 그때그때 하는 거랑 안 하는 거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유지가 안 되죠. 보통 한 1분 정도 지나고 나면 생각은 사라지죠. 다른 걸로 바뀌죠.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책을 읽을 때는 이 부분이 괜찮아서 내가 표시를 해놨는데 책을 다 읽고 나서 서평을 쓰려고 그러면 못 씁니다. 내가 이 부분을 왜 적어놨지? 내가 줄치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날 때 빨리 적으시고 단 한 줄이라도 적어 놓으시면 그게 힌트가 돼서 그때 생각이 다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평 쓰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책을 읽을 때는 분명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책을 읽으실 때 그때그때 바로 적으세요. 포스트잇에 적어 놓은 게 있으면은 그거를 갖고 와서 나중에 옮겨 적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서평을 좀 더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PC에서 바로 쓰실 거면 책을 읽으면서 바로 서평을 쓰세요. 그러시면 정말 좋습니다. 아까 세팅한 거 그대로 하신 다음에. 제가 서평을 쓰는데 보통 1시간을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책을 뭐 한 3시간, 4시간,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그렇게 읽은 다음에 저처럼 PC에다가 바로 세팅을 해놓고서 시작하시면 1시간 안에 서평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큰 시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다 읽은 다음에 한 번에 적으려면 어떤 거는 3시간 걸릴 수도 있고 4시간 걸리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생각이 사라진 다음에 다시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적으시고요. 그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요 앞에서 이렇게 포스트잇 인덱스 붙여놓는 거 좋다고 얘기 드렸는데 자주자주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평을 쓰신 다음에도 분명히 맞춤법이 잘못된 데가 있습니다. 읽다 보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맞춤법 검사도 하시고 그 맞춤법 검사를 하면서 동시에 책을 다시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 책 내용도 기억이 잘 나고 그리고 잘못된 것도 이제 수정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강의가 책 서평을 잘 쓰는 법이긴 한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좋은 서평이란 무엇일까? 그죠?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독서란 무엇일까란도 어려운 거고, 좋은 글이란 무엇일까도 어렵고, 좋단 말은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서평이란 무엇일까? 저는 여기 한 세 가지로 했는데,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글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군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내가 돼야 됩니다. 그죠?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글은 사실 별 의미가 없죠.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도움이 된다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만 나한테는 별 도움이 안 돼.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어, 좀 회의감이 듭니다. 다른 일도 그렇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은 되는데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런 일들은 언젠가는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서평은 분명히 도움이 돼야 되지만 첫 번째로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돼야 되죠. 책 읽기와 서평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이 좋은 서평의 두 번째는 성장시키고 있냐. 내가 글을 쓰는 걸로 인해서 내가 성장이 된다거나 다른 사람이 성장이 된다거나, 그죠? 성장이 되는 글이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글이 좋은 글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처음에 목적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어, 이게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건가, 그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랬는데, 서평만 가지고서도 어떤 사람은 위로가 될 수 있고, 그죠? 내 글을 읽으시면서 위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본인이 작가가 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현재에 존재하진 않지만 어느 순간에 이런 모습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미래의 어느 시점인 거죠, 꿈은. 근데 그 미래의 어느 시점의 꿈을 현재로 갖고 오는 거.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글이 된다면, 그러니까 작가가 된다거나, 감동이 된다거나, 뭐 치유가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현재를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모습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글이라면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독서법 강의하면서 항상 드리는 보여드리는 이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꿈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일반 직장에 다녔습니다. 뭐 지금도 다니고 있긴 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저는 이제 작가라는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꿈은 이사나 상무 되는 거, 월급 많이 받는 거, 그냥 이 정도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죠. 어느 날 갑자기 작가가 됐고, 어느 날 갑자기 출판사 대표가 됐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됐고,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매트릭스에 있는 네오도 그 전에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알약을 하나 먹고 자신이 선택을 해서 현실 세계로 다시 왔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네오라는 사람한테 현실은 그럼 어떤 게 현실이냐? 그 가상현실을 떠나서 현실로 온 것만 현실이냐? 아니면 가상현실 속에서 직장인으로 살던 그것도 현실이냐?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두 개 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서 살려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도 살고 있고 저런 세상에서도 렉이 걸리나요? 못 들었어요? 제가 찾아갈게요. 김태현님 어디 사세요? 제가 옆에 찾아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뭐 어느 정도 여기 앞부분은 들으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가라는 게 어느 순간에 됐는데, 그죠? 저는 이제 작가라는 걸 꿈꿔본 적이 없죠. 없었는데,
책을 읽고 글을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작가가 됐습니다. 작가가 됐고 강의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의 현실인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현실인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꿈을 찾아가지고 작가가 되고, 그러니까 허필선이라는 사람이 언제는 분명히 작가였고, 언제는 직장인이었고, 이랬던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하나의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직장인으로 선택하면 직장인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죠? 근데 내가 글 쓰는 사람을 선택하면 글 쓰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프로젝트가 몇 개가 있는데, 뭐 글쓰기 프로젝트도 있고, 이제 독서하기 프로젝트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직장인이었을 땐 도저히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근데 내가 책을 읽고 글을 쓰다 보니까, 아,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 세상을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여태까지 그런 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아, 나는 무엇을 선택하겠다. 마음을 먹고, 그거에 관련된 걸 찾아서 해보다 보니, 그게 됐습니다. 그게 돼서, 처음에, 책을 쓸 수 있을까 했더니 책을 쓸 수가 있었고,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강의를 한번 선택해 볼까 해서 강의를 할 수가 있었고, 내가 내 책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출판사를 그럼 만들어 볼까? 그래서 출판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뭐 대단한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선택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꿈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로또를 맞고 싶다. 이런 꿈. 이런 꿈은 좀 힘들겠죠. 이런 꿈이 아니고, 아, 내가 올해 안에는 책을 꼭 써보고 싶다. 그럼 그걸 선택하세요. 그냥 오늘부터 쓰면 됩니다. 물론 중간은 어렵겠죠. 배울 것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게 불가능한 거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거는 이룰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꿈을 꿔보시고, 꿈만 꾸지 말고, 꿈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한번 돼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평 쓰는 방법 얘기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고, 자기가 원하는 그 대부분의 일들은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책에도 이제 설명이 좀 나와 있긴 한데, 변화의 6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면, 제가 만들었습니다.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거고요. 제가 만든 거고. 저는 모든 변화는 다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변화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관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관찰하는 거죠. 관찰하다 보면 현재를 내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현재가 어떤 상황이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식을 하고 나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물어보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꼭 이렇게 돼야 되나? 이걸 좀 다른 생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우리는 사색이라 부르죠. 그럼 오랫동안 사색을 하다 보면 나만의 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답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현실에 대해서 이상한 점을 생각해서 존재하지 않는 걸 만들어낸 게 답이죠. 우리는 이걸 창조라 부르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거는 결국 생각에 대한 결과물이고 질문에 대한 결과물이죠. 그리고 이거를 기록하고 행동하게 되면 여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그게 사색을 통해서 만들어진 다음에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그게 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의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독서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화두독서법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책을 읽고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질문을 하신 다음에 어떤 답이 나왔으면 그 내용을 서평에다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상당히 괜찮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바꾸고 다른 사람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작가가 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서평을 쓰실 때 책의 내용 필사는 조금만 하시고 나의 생각을 최대한 많이 써보세요. 많이 써보신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좀 더 다듬어서 하나의 글로 만드세요. 글로 만들고 그렇게 된 글이 50개만 있으면 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평 쓰는 거는 정말 글쓰기 좋은 훈련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거를 책에서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하면서 내 생각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내 답이 나오고 글이 생기기 때문에 이 서평을 쓰면서 글 연습을 하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글쓰기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음. 그-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한 40분, 50분 정도 흘렀죠. 그래서 서평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는 드렸고요. 서평 아닌 얘기도 좀 드렸고요.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시간이 한 10시 반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고 이제 질문, 서평이라든지 독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아, 키시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아까 맨 아니면은 처음, 예, 맨 처음에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책 가져와서 책 갖다 그 집어넣고, 그다음에 예, 그 책 쓰는 거, 그거 좀 다시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잘 못 들어가지고요. 예, 그럴게요. 다시 하면 돈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화면 보이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 요거죠. 다시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제목을,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글감이라는 게 있죠. 글감을 누르신 다음에, 아, 요거 처음에 사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진으로 돼 있는데, 여기 책을 눌러주셔야 돼요. 책을 눌러주시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책이 뜨고, 이거 클릭만 해주면 요 안에 달라붙습니다. 거기 가서 책이 다 뜨게 돼 있어요. 예, 네이버에 있는 책은 다 나옵니다. 글감에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발행하실 때 요거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네이버 서비스로 글 보내기. 그게 어디죠? 발행하실 때 이 발행 버튼 누르시면. 발행할 때요. 예, 예. 이거를 체크를 해주셔야지 여기 보시면 이제 책을 검색을 하시면 어떤 책이든 네티즌 리뷰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도 되시고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되는데 네티즌 리뷰 여기에 달라붙게 하는 게 아까 전에처럼 설정을 해주셔야지 여기 안에 달라붙습니다. 그럼 저도 이 책을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눌러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들어올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죠. 그래서 꼭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발행. 네. 발행을 누르고 체크를 어디 한다 그랬죠? 아까 처음 체크래, 어, 체크. 두 번 물어보시면 두 번, 그냥 되는 두 번 건가요?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여기 발행 들어가면 돼요. 누르시고요. 예. 발행 누르시고 여기 첫 번째 여기 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잘 찍고 키워가지고. 핸드폰은 좀 다르세요. 이거 PC로 보셔야지 PC 버전하고 핸드폰 버전하고 좀 다르신데 예. 네. 이거는 이제 김 실장님한테 얘기하시면 김 실장님이 나중에 capture해서 보내주시던지 그렇게 예,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질문 같은 거, 1,000원, 1,000원이래요. 예, 두 번 물어보셨으니까 1,000원, 김 실장님한테 1,000원 보내주시고요. 네. 서평 쓰실 때 알려주신 대로 쓰면 되는 거죠. 서평,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 이거를 이제 이걸 좀 작게 해서 보여드리면 또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여서,
예, 핸드폰을 보니까 지금. 예, 대충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되 어떤 구성을 좀 더 많이 넣어놓으면 넣어놓을수록 글이 풍성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책은 이런 책입니다라는 걸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왜 선택했는지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써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앞부분에 기본적인 정보 같은 거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저자 소개랑 이제 목차. 저자 소개랑 목차는 기본적으로 네이버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에 필사를 할 때 내용을 이렇게 챕터만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책 속에서 어떤 부분이 좋다 그러면 보여드릴까요? 뭐 이건 샘플이라고 하고 뭐 이런 식의 글이 되는 거죠. 그죠? 좋은 부분을 이제 각 챕터마다 하나씩만 갖고 온다 그래도 7개 챕터니까 7개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의 내용을 복사하셔서 붙여 넣으시고 거기다 내 생각을 해서 붙여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쓰시고 맨 마지막에 총평을 쓰시고 그러면은 상당히 풍성해 보입니다. 난 어려운 게 아니고 구성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구성만 이제 잘 짜놔도 상당히 글이 되게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쓰실 때 내가 이 책을 왜 선택했는가, 여기에 뭐 한 두세 줄만 적어도 이렇게 적고,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뭐 허리가 아프신 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짧게 짧게 쓰셔도 구성만 잘 잡아 놓으시면 상당히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로 쓸까, 이 제목, 작은 제목, 이런 거를 어떤 걸 더 넣으면은 더 괜찮아 보일까,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해 보세요. 쓸 건 많습니다.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해시태그는 저 김 실장님이 가르쳐 주실 거고. 네. 해시태그도 얘기 드려야 되네요. 해시태그 쓰실 때,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밑에다가 그냥 샵 치신 다음에 해시태그 이제 김 실장님이 주시는 거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띄어쓰기 하시면 안 돼요. 띄어쓰면은 하나의 해시태그로 인식이 안 됩니다. 띄어쓰면 안 되고 붙이셔야 되지 하나로 인식이 되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해시태그는 여기 발행에 가시면 여기 발행에도 이렇게 해시태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엔터 치시면 이렇게 해시태그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뭐 거기다 넣으시나 여기다 넣으시나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로만 하시면 됩니다. 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요. 저 같은 경우에 서평을 이제 한 세 번째 쓰는데 네. 책 줄 쳐가지고 캡처해서 책 내용을 좀 많이 올거든요. 그거는 예. 어떻게 하는 방법인가요? 상관없으세요. 캡처해서 넣으신다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블로그 지수랑 관련된 건데, 캡처해서 넣은 거는 블로그 지수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 글자 인식이 네이버에서 안 되기 때문에, 블로그 지수에 있어서는 큰 도움은 안 되고, 글로 쓰시는 게, 블로그에서는 좋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뭐, 블로그로 뭐 엄청난 걸 하겠다 이런 게 아니시면은, 뭐 캡처해서 넣으시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질문 받는 게 뭐냐면,
저작권은 위배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위배됩니다. 위배되는데, 출판사에서 그걸 가지고 뭐 소송을 하겠다 이런 출판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책 판매량이 얼마 안 됩니다. 책이 1000권 파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넘기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출판사에서도 왜 우리 책을 그렇게 많이 캡처해서 넣으셨어요? 그렇게 딴지 거는 데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작권 위배는 맞지만 쓰셔도 그렇게 뭐라 그러는 출판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딴지 걸면 좀 이상한 출판사죠. 그것 때문에 책이 좀 더 팔리는 건데 이 저작권 문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우리가 뭐 캡처를 한다 그래도 뭐 20장, 100장 뭐 이렇게 캡처하는 게 아니고 뭐 10장 캡처하고 뭐 이 정도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궁금하신 건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혹시 독서 모임 운영하시나요? 오픈 독서 채팅 모임은 운영은 하는데 모집은 1년에 한 번만 해서 지금은 모집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채팅방은 채팅방이 있어요. 그거는 김 실장님한테 물어보시면 한 500원 주시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김 실장님이 얘기해 주실 거고요. 독서 모임 같은 경우는 제가 매달 모집을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매달 이제 같은 얘기를 월초 되면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연간 회원으로만 모집해서 그분들하고만 하고 있고 월별로 모집하진 않습니다. 1,500원. 와, 좋겠다. 질문할 때마다 500원씩 받아요, 그러면. 예, 질문 있습니다. 예, 예, 보통 그 서평이라든가 뭐 독서 후기 쓸 때 예, 예. 그 블로그에서 이제 저걸 만들어 가지고 뭐냐면 이제 그 여기 메뉴판을 내가 독서 뭐 모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제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블로그에 보면은 그 서재에 들어가면 서재에 들어가면 예. 서재 책을 클릭해서 그 책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게 쓰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얘기하시는 그거하고 거죠? 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르죠? 같은 겁니다. 보시면 근데 네, 이렇게 나오시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나오는 거하고 이거 말고 내가 따로 그 독서 모임 방을 만들어서 거기다 올리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없습니다. 보시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서평을 썼거든요. 여기 있는 게 이제 거의 다 이제 서평을 쓴 건데, 이거 눌러보시면, 제가 그냥 서평 쓴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뜨냐면, 예. 이거를 달아놔서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이거를, 아, 이거를 달아놓으면 서재에서 보입니다. 이걸 안 달아놓으시면 서재에서 안 보이세요. 아, 그러니까 차이가 그, 없는 하나의 글인데, 이걸 예. 달아놨기 때문에 서재에서 보이시는 거지, 뭐 차이는 없습니다. 그걸 달아놓으면은 이쪽에 저기 예, 내가 그 메뉴판에다 만들어 놓은 거나 예, 그쪽에서 쓴 거나 다 똑같이 나타난다 그 얘기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올해 년별로 해서 몇 개가 그렇게 달렸는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건 몇 개죠? 4. 여기 거기 글씨가 잘 보니까 뭐 안 보이는. 영화니 뭐 책이니 뭐니 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예, 편한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예, 따로 또 블로그 우리 독서 모임 방에다가 이렇게 예. 글을 올리고 또 그런 게 있어서 그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예, 만약에 그 이미지를 그렇게 안 하면 안 나타나죠. 이미지를 예, 안 그렇게 갖다가 나타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작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는데 제가 진짜 2018년도 3월 달부터
이제 책을 이제 서평을 써가지고 그 전에 이제 블로그를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글도 안 쓰고 블로그도 안 썼던 사람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때 2018년도에 134개입니다. 그리고 서평이 아마 한 100개 정도 될 겁니다. 아이고. 그게 그러니까 이- 글을 한 번도 안 써보던 사람이 2018년도에 처음으로 글을 쓰고 3월 달에 글을 써가지고 11월 달에 초고를 완성을 했습니다. 10월부터 책을 써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먹냐. 서평을 쓰면서 아, 나는 작가가 돼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6개월만 그렇게 하시면 어, 글을 쓰는 솜씨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네, 늘어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2010년부터 블로그 썼거든요. 2010년. 예. 그런데 작가님처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못 썼잖아요. 그렇게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일을 하면서도 아, 예. 나는 6개월 안에 글쓰기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할 거야라는 마음을 먹고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향상이 될 거고요. 나는 글을 쓰지만 작가가 아니고 블로그 방문자를 1000명을 만들 거야. 뭐 댓글이 50개가 달릴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죠? 머릿속에 그 생각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나는 어떤 거를 생각하고서 이거를 하고 있냐를 정의를 먼저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서평 쓰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그걸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을 먹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죠.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그런 게 되는 거니까.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보다는 오늘 소감이요. 빨리 서평 쓰고 싶다. 처음에는 서평단 신청해놓고, 내가 이 만족하게 쓸 수 있을까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오늘 강의 듣고 나서, 빨리 써봐야 되겠다. 저거 진짜 좋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2018년도에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눈에 쏙 들어오죠. 이렇게 색깔 조금만 바꿔줘도 책 속에서 이렇게 여기 중간중간에 색깔 같은 거 넣어주고 형광색 기능도 있으니까요. 형광색으로 이렇게 칠해서 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진하게 하냐, 진하게 안 하냐에 따라서도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색깔 넣는 것도 상당히 괜찮고,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제목 달아주는 거 이런 것도 좋고, 두껍게 하는 것도 좋고,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도 좋죠. 307페이지에는 이렇게 10가지가 있더라. 뭐 316페이지에는 뭐 이렇게 10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정리해 주면은 내가 나중에 다시 재독을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고, 이 책을 읽을까 말까 아니면 이 책 요약본을 보고 싶은 사람이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글을 볼 때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죠. 제가 2018년도에 상당히 블로그를 열심히 했는데 보시면은 그때 글들은 거의 공감이 이제 100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댓글도 상당히 많이 달렸었고 요즘에는 이제 블로그를 잘 안 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관으로 바빠서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가 블로그를 좀 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글을 쓰시면 정말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블로그 서평만 써서도 블로그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까? 근데 제가 해보니까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글을 진심을 다해서 쓰시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은 다 된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사진, 아, 이제 공유는 다 된 것 아, 같아요. 저기, 저 작가님 저기 블로그 보니까 케빈 아빠라고 그랬는데,
그 아들인가 딸인가 케빈이가. 예? 예? 잘 못 알아들었어요. 아, 저기 블로그 보니까 케빈 아빠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케빈이 아들인가 딸인가 모르겠어요. 아, 케빈이요? 저는 그런 아들 가진 적이 없는데. 근데 케빈 아빠라고 딸들이 지금, 써있던데? 케빈 아빠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 제가 숨겨둔 여자가 있는데 그게 거기 나왔나 보네요. 아, 제가 이제 서평쓰기에 보면 있어요. 제가 서평쓰기. 블로그를 제가 이후 신청했거든요. 아, 예. 네, 케빈 그런데 아빠? 거기 뭐지? 케빈 아빠라 서평 중에 써있어요. 있어요. 서평 내용 중에 있어요. 저도 이웃 신청하고 봤어요. 아, 예. 그래요? 술 먹고 네. 썼나 봐요. 케빈이라는 아들은 없는데, 아니, 서평 저기 내용에 있어요. 서평 내용에. 아, 작가 이름이 케빈, 저 블로그 이름이 케빈 아빠라고 돼 있더라고요, 주인이. 아, 그거는 그래요? 다른, 아닌데, 허피선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데 가신 거 아니에요? 허피선으로. 저-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케빈 아빠 누군지 한번, 제 이름 도용하고 다니는 건지도 몰라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하필선이라고 쳤는데 결국 그렇게 나오네. 케빈 아빠라고. 하필선. 허피선에 행복한 북창고 나와요. 아, 제가 잠깐 하필선에 멈춘 거죠? 아, 하필선. 이제 들리시죠? 네, 이제 들려요. 멈췄죠, 또. 다양한 아니, 유형을 보여주시네요. 강희지 대표님 최고 좋아하시는구나, 아주. 네. 네? 강희지 저는 대표님 최고 인터넷으로도 좋아하죠. 웃겨요. 렉으로도 웃길 수 있어요. 음. 일단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들은 다 끝난 거죠? 네, 그럼 네. 그러면 사진 가능하신 분들은 펴주시고, 책이랑 함께. 네, 책 가지고 계세요? 그래야, 이것도 홍보되겠네요. 네. 뒤에 배경 따면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켜주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시고요. 사진, 만약 얼굴 좀 그렇다, 그러면 책만이라도 이렇게 얼굴 가리고 책만이라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됐어요. 자, 그럼 찍을게요. 자, 여러분들 책 나올 때 또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책 나올 때 또 서평단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강의 좋았어요. 네, 다들 너무 그래요? 좋아하시네요. 와. 다행이네요. 케빈 아빠 강혜지 내가 꼭 대표님 자꾸 말 사랑해요. 거예요. 오늘 피선 작가님 팬들이 많이 생겼네요. 석승희 대표님도 제가 얼굴을 뵀네요. 드디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피선 작가님한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만약에 톡방에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그거 다 캡처해서 시장님, 피선 작가님한테 좀 보내주시고, 네, 여러분들 서평 잘 써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강의 소개해드리게 되어서 저도 너무 기쁘고요. 피선 작가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 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기회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것으로 또 뭔가 새롭게 또 어떤 기회들이 생기면 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요걸 출발점으로 한번 잘해봅시다. 그래서 잘해보고 또 뭐가 가능한지 또 만들어보는 재미있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밤 늦었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뵙고, 또 피선 작가님 또 한번 모실게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럼 이제 서평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링크 쫙 해가지고 피선 작가님께 다 보여드려야지. 잘 교육했는지 다 보여드리고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 책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글로 또 다른 분들께도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요거 뒤로. 이런 식으로. 동원 대표님은 출판사 하시나 보다. 제가 일단 녹화를